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성의 분류는 능력과 외모, 그리고 성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선 진짜 예쁜 여성들은 연예인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그냥 방치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능력이 되고 외모도 되는 여성들, 주로 전문 여성직에 근무하고 있죠. 미스 코리아, 모델,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이런 데죠. 그 다음은 능력은 없지만 외모가 준수한 여성들, 팸이 지네들끼리 여시 같다고 까는 그런 여성들은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죠. 여기에는 어정쩡하게 생긴 성형 미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욕심이 많거나 돈에 환장한 여성들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다수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할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외모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냥 집, 회사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여성들인 거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냥 존나게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못생긴 페미만 남게 된 건 정말 우연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의 인권을 문제 삼는 페미들은 그래도 건전한 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상품화시킬 조건이 안 되는 여성들이 계속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봅시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 돈 벌기 힘든 사회구조, 그리고 졸라 비싼 주택들, 이런 족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우리 사회구조상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중압감, 바로 이게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악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면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되더라. 성범죄는 특정 유형이나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유형,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있더라. 이런 통념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게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뉴스같이 오피셜한 얘기들이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해외 성매매의 실체를 봅시다. 자발적인 해외 성매매 여성을 죄다 보유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해외 성매매가 급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걸리면 좆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물론 나가서 걸려도 국내로 소환돼서 국내법 적용을 받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남성의 실질적 구매력이 해외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몸을 파는 것보다 외국에서 몸을 팔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려는 여성은 졸라 많은데 한국 남자들의 수요가 못 받쳐준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성매매 수가 엄청 많다고 떠들어대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것도 수요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진짜 얼탱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나 떠드세요. 보통 60% 정도는 알바나 어학 공부하다가 첫 성매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요즘엔 연예인도 원정 매매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졸라 쪽팔리니까 나가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으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성매매 근절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계 수치를 보겠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과거를 점검하면서 솔직히 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공개하는 조사 자료는 표본 집합이 너무 적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갑니다.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도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심리적인 면이 크겠죠? 어떤 미친년이 저 성매매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통계를 잘 믿지 않지만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 공개되는 통계 수치조차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된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튼 러프하게라도 계산은 해봐야 되니까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치로만 계산해 봅시다. 2010년에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한 공개된 수치를 보면 국내에만 성매매 업소가 4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러 해외로 나간 한국 여성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5만 명 정도 되고요. 졸라 많네. 호주는 1000명 정도, 미국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성매매 여성 수는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한 4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상 기재된 인구를 봅시다. 20세에서 29세가 650만 명, 30세에서 34세가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30대 초반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20세에서 34세까지 총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40만 명 나누기 1000만 명은 4%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말이죠. 이 성매매 여성 수치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성매매를 다녀왔거나 2, 3개월 단위 무비자로 관광 겸 성매매하러 가는 여성들, 유사 성매매 업소 여성들, SNS 통해 연결된 스폰들, 어플이나 오픈톡을 통해서 활동하는 조건녀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자, 2005년에 방송사에서 향락산업 종사 여성수를 발표한 보도가 국내에만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10%라는 거죠. 장난 아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통계 자료가 하나같이 다 2005년에서 2010년에 발표된 것들입니다. 최근 것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진짜 결혼 전에 건강기록부랑 출입국 관리기록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결론. 한국에서 예쁜 여자를 찾는 멍청한 짓은 그만하고 현실에 수긍하면서 살자.